자, 다음 문제 보시면 같은 거리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죠. 그 말은 이제 왕복한 경우랑 똑같아요. 같은 거리를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을 때 이 거리가 A다. 그러면 갈 때 속력이 X고 올 때 속력이 Y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갈 때 걸리는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는 거죠. 올 때 걸리는 시간은 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다. 이거 더하면 왕복할 때 걸린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분하면 여기다 y를 곱하고 여기다 x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xy분의 요소 a를 끄집으면 x 플러스 y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왕복할 때 걸린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이것이 여기서 x라는 속력을 갖다가 y라는 속력을 올 때 평균 속력 뭐냐, 평균 속력은 뭐냐 물어보는 거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갈 때 속력이 x고 올 때 속력이 y라면 평균 속력은 10중 8구 제가 대면 강의 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쵸. 이걸 2로 나눈 값을 대입하기가 쉬워요. 즉 갈 때 10으로 갔다가 올 때 20으로 온다. 갈 때 10으로 갔다가 올 때 20으로 오면 그때 속력은 2로 나누죠. 그럼 15.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답이에요. 오답. 자, 그게 왜냐면 자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결국 거리는 왕복거리죠. 왕복거리는 2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아까 시간이잖아. 그래서 xy분의 a의 x 플러스 y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거리를 아까 왕복하는데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여기가 a가 약분데, 그러니까 왕복할 때 걸리는 평균 속력은 거리랑은 관계없다는 얘기야. 자, 분모가 분자로 올라가니까 이것은 x 플러스 y분의 2xy가 되죠. 자, 이 결과를 알아야 돼. 이 중간 과정도 그렇지만 이 결과 x 플러스 y분의 2xy 이건 공식처럼 알고 있어도 그지 상당히 유용하게 할 수 있어요. 공식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용할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공식화하지 않는데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것이 산술 평균이 아니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때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xy의 산술 평균은 이제 우리가 이제 등차술에서 바로 이제 등차술의 중앙이라고 해서 등차중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데 우리는 이건 뭐냐 조화술의 중앙인 조화중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화술은 역수가 등차술인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보고 그지 알면은 이걸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으로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원리적으로도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단 여러분이 그지 감각을 그냥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금 대전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로 왕복할 때 갈 때는 90km/h, 올 때는 얼마? 110km/h로 속력으로 왕복했다. 평균 속력 얼마냐? 그럼 여러분 얼마? 90, 110, 100 이렇게 하기 쉽죠. 그죠?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야. 그럼 아까 봤을 때 그때 갈 때 10, 올 때 20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XY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15가 아니라 했잖아. 그럼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X 플러스 Y분의 2XY가 된다 그랬죠. 이걸 XY를 본다면 X 플러스 Y는 30이고 2XY는 400이잖아. 400. 그래서 이를 400을 30으로 나누는 겁니다. 30. 그럼 여기가 1. 그럼 이것이 30 나오고 100이 나오죠. 100. 그럼 여기 3. 그럼 90 나오죠. 10이 나오죠. 그럼 이것이 13.3. 이렇게 333으로 나오기 때문에 속력은 아까 15보다 더한 걸 2로 나눈 값이 아니라 그지? 이거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돼. 90과 110이죠. 그럼 여기 얼마? x 플러스 y니까 자, 90 플러스 110 그 다음에 2xy 2 곱하기 90 곱하기 1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이건 200이 되죠. 200. 200에 여기 2 곱하기 90 곱하기 110은요. 자, 2를 약분시키고 00을 2개 빼버려. 그지? 그러면 이것이 99가 나오죠. 99. 그래서 답은 99입니다. 100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100이 아니라 99다. 이거보다 약간 낮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술 평균보다 약간 낮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찍더라도 이 두 가지를 찍으면 안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시간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게 돼서 어느 정도까지가 나오냐면 이것이 차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똑같은 거리를 왕복할 때 드는 평균 속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은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뭐냐면 이것은 다른 거리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왕복이 됐는데 이건 아니라 P, Q, R일 때, 그리고 이 길이를 A, 이 길이가 B일 때, 이때 속력 X, 이때 속력 Y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습도에까지 갈 때 움직이는 시간은 얼마냐? 이것은 X분의 A겠죠, 그지? 그럼 이때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냐? 이것은 Y분의 B가 될 겁니다. 이게 두 개 더한 것이 전체 시간이야. 근데 우린 이걸 갖고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공식은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복잡한 경우 아까처럼 이 A랑 B랑 같다면 이것은 아까 왕복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이건 A, B가 다르죠. 그럼 이것이 복잡해집니다. 자,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리만 알아둬요. 원리만 알아둔 다음에 그 원리대로 문제를 풀면 그지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간단하게 나올 것은 공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아는 원리만 갖고 바로 이제 속력, 거리, 그리고 시간에 관한 문제만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런 얘기죠. 자, 선하는 걸으면 1분에 60m. 그러니까 분속 60m, 그지? 달림은 1분에 100m를 가는데 집에서 1520m 떨어진 역까지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에 달려서 총 20분 걸렸다. 선호가 걸어간 시간을 구하라. 그래서 걸어간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고 시간을 구하라고 나오는데 만약 선화가 걸어간 시간을 x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그럼 뛰어간 시간은 얼마일까요? 시간. 우리가 시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시간을 x로 보는 겁니다. 그럼 뛰어간 시간은 총 20분간 갔기 때문에 걸어간 시간이 x라면 뛰어간 시간은 20-x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바로 걸어간 것은 60분, 1분당 60m. 그러니까 속력이 60m/min죠. 그러니까 결국 이만한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60x, 뛰어갈 때 얼마? 100. 100에 20-x. 이게 얼마다? 이게 지금 거리를 구한 거잖아. 1520입니다. 이걸 풀어보면 x가 구해주면 돼. 그럼 이걸 구하면 x가 그지 선화가 바로 걸어간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걸어간 거리는 얼마냐 물어본다면 시간이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구한 값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이게 얼마나 나오죠? 이것이 12분이 나와. x는 12분. 그래서 60에다 1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720m입니까? 720m. 그러니까 720m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걸어간 거리는. 근데 이건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걸어간 거리를 구하란다면 이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봐. 그러면 뛰어간 거리가 얼마죠? 이거죠. 1520-x잖아.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각각 얘는 60분간 갔기 때문에 이 거리를 60으로 나눠. 그럼 시간이 나오죠. 얘를 얼마? 얘를 100으로 나눠. 그럼 시간이 나오죠. 이 시간이 얼마다? 20분이다. 이렇게 풀어줘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줘도. 자, 이것이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지. 바로 이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이 이것이 시간이 나와준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것이 걸어간 거리가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x로 보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했다고 봐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기수는 집에서 90m 떨어진 마을까지 가는데 1시간 동안 걷고 4시간 동안 버스를 탄 뒤 도착했다. 돌아올 때는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내려서 3시간 동안 걸어서 집에까지 도착했다. 버스가 달리는 속력과 기수가 걷는 속력이 일정할 때 기수가 걷는 속력. 자, 기수가 걷는 속력을 x라고 본다면 자, 버스가 달리는 속력을 y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1시간 동안 걷고 4시간 동안 버스를 탔죠. 그때 움직인 거리는 바로 x 플러스 4y가 될 겁니다. x 플러스 4y. 이해가죠? 1시간 동안 걷고 4시간 동안 버스를 탔기 때문에. 자, 그때 그것이 얼마? 그것이 90이야. 90km. 자, 마찬가지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3시간 동안 걷고 3시간 동안 버스를 탔죠. 이것이 얼마? 9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럴 때 이것이 지수가 걷는 속력을 구하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x를 구하는 거죠. 뭐 x 구할 때 뭐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이제 3배하고 4배 한 다음에 빼주는 게 나을까요? 그지? 거꾸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번 문제였어요. 자, 구해보면 뭐가 나오냐? 구해보면요. 그지? 이것이 이제 기수가 걷는 속력을 구하랬어.
자, 다음 문제는 이제 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 마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유형이죠. 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농도에 관한 문제도 이제 응용술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인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이제 소금물을 만드는 거죠. 여기 이제 소금물은 말대로 이 소금물은 이 안에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의 합이 소금물이죠.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거. 그때 농도는 소금물로 나누는 겁니다. 곱하기 100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농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구할 때 이제 소금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금의 양은 바로 소금물에다 농도를 곱하는 거죠. 단 농도를 곱하는 것이 이것이 100분율로 나타낸 농도이기 때문에 100을 나눠주면 그것이 소금의 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g에 20%다 그러면 20%죠. 그럼 100분의 20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400g에 20%다 그러면. 그럼 이거 나누면 4가 되고 이것이 80g 이것이 소금의 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유형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이 최선은 아니라도 거의 이걸 구하면 거의 문제가 풀린다는 뜻이야. 잘 모르겠다. 물론 여러분이 더 좋은 문제를 알면 더 좋게 푸는 방법이 뒤에 몇 개 배우거든요. 그걸 알면 좋겠지만 모르면 일단 소금의 양을 구해놓고 그 다음 문제를 그 다음을 구해달라는 걸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생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물을 추가하는 경우, 물이 증발되는 경우, 소금이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자, 말대로 일단 여기서 구하는 소금의 양을 구해 놓는다면 소금물분의 소금이죠. 근데 여기서 물이 추가되면 이제 분모의 A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결국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농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자, 증발된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소금물의 양이 없기 때문에 농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 다음에 소금이 추가되는 경우는 분모 분자에 B가 추가되죠. 그래서 이것은 분모에서 추가되는 B보다 분자에 추가되는 B의 비율이 큽니다. 여기서 B가 추가되는 것보다 여기서 B가 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을 집어넣으니까 농도가 올라가겠죠. 세 가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소금의 양을 구한 다음에 이것이 들어간다는 원리야. 자,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느껴져요. 그지?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9% 소금 식염수 300g 있다. 이 식염수에 물을 부었더니 6% 식염수가 됐다. 새로 부은 물의 양은. 자, 말대로에 바로 9% 식염수 300g의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얼마 여기? 300 곱하기 100분의 9겠죠. 100분의 9. 그래서 이거 약분 13, 3구 27g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금방 알아 이제. 그지? 300g에 9% 얼마입니까? 27g이잖아. 3구 27. 곱한 다음에 0 2개 떼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것이 300g이고 이 소금물이 27g이죠. 곱하기 100이 들어간 게 이게 9%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물을 붓죠. 물을 부으면 분모가 물이 들어갈 겁니다. 물이 들어갔을 때 얼만큼 부으면 이것이 6%가 나오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거 갖고 이제 일자 방식을 푸는 거죠. 이 100 있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결국 이거 곱하면 이것은 2700이고 여기다 이걸 곱하는 거죠. 여기 분모 분자 양변에다 300 플러스 x를 곱하는 거니까 이것은 6318 1800 플러스 6x가 되는 거야. 자, 이거 넘기면 그지 900x가 되는 거고 900이 6x가 되는 거고 넘기면 그럼 x는 이것은 150 그지? 616 5630 616 5630에서 150g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가장 간단한 원리예요. 먼저 소금의 양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식이 이용된다. 자,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다 비슷합니다. 일단 소금의 양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구할 때는 그지 거의 뭐 차이가 없이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다면 두 번째 지금 4%가 녹아 있는 식염수 600g에 물을 가열하여 증발시켰더니 6%가 됐다. 증발시킨 물의 양은 마찬가지죠. 여기 64, 24 소금의 양은 24야. 분모 얼마죠? 600이죠. 600. 거기다 증발시킬 양을 마이너스 x로 보면 돼. 자, 곱하기 100이 얼마다? 곱하기 100이 6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600에서 증발시킬 양, 그 다음에 소금의 양 이것이 6이 되는 x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구해본 결과 이것은 200g 나와 200. 여러분이 이제 잠시 멈추고 한번 풀어보고 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합시다. 자, 일단 어렵지 않죠, 이것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래요. 나중에 보면 점차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 소금을 500g 있다.
여기에 소금을 더 넣었더니 50% 소금물이 됐다. 이때 더 넣은 소금량을 구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 소금물 500g이니까 이것은 소금량은 50g이죠, 50g. 여기 이제 500g의 물이 있는 거잖아. 자, 곱하기 100 한 것이 이것이 500분의 50 곱하기 100 한 것이 10%가 나온 거야. 소금을 넣죠. 여기다 플러스 x, 곱하기 x가 아니라 플러스 x. 집어넣은 소금량을 여기 플러스 x 이렇게 합니다. 이 얼마다 이것이 50%가 됐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x를 구해주면 되죠. 자, 양배에다 이걸 곱하는 거니까 여기 100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자, 곱하니까 이것은 5000 플러스 100x. 이거는 50이니까 이거 아예 50 나누고 들어갈 게 나을 뻔했네요. 그지?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나누면 이걸 나누면 이거 2가 되죠. 1이 됩니다. 그럼 이거 곱하면 100 플러스 2x는 1이니까 이것은 500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를 넘기면 x, 100을 넘기면 400이 되죠. 400. 그래서 x는 4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답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런 유형은 우리가 쉬워서 잘 안 나오고 일단 전체 흐름상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소금물에 관한 문제에서 제일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은 이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라는 것은 물을 섞었다는 뜻 아닙니까? 물을 섞은 게 아니라 소금물을 섞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혼합물의 농도는 이게 워낙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어떤 가중평균이라는 게 나와. 가중평균. 그냥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도 문제되지만 뒤에 가서 평균에 관한 문제로도 나오고, 특히 평균에 관한 문제에서 거기서 항상 나와주는 것이 자료해석 문제예요. 자료해석에서 나와줍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꼭 혼합물의 농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거를 활용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다. 그걸 우리가 다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거죠. 자, A% 농도 식염수 Xg과 B%의 식염수 Yg이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아까 봤지만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죠. 지금 A% 식염수의 소금의 양을 A를 한다면 아까 이 소금물 곱하기 농도라 했잖아. 아까 100분의 2. 그래서 100분의 AX가 나옵니다. 이해가죠? 아까 A%니까 이건 100분의 A 곱하기 소금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농도 B% 식염수의 소금량이 B일 때 그때 소금량은 이것은 100분의 BY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소금물의 양은 얼마냐?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100분의 AX 플러스 BY 나옵니다. 그럼 전체 농도는 얼마냐? 전체 농도는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잖아. 소금의 양은 지금 구했죠, 이게. 그러니까 X 플러스 Y분의 이것이 여기 소금의 양입니다. 이게 두 개 더한 거죠. 곱하기 100을 해. 이 100은 분모의 분모이기 때문에 100이 약분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죠. X 플러스 Y분의 AX 플러스 BY가 나와.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더 쉬울지 몰라도 더 이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이것은, 자, 보세요. X 플러스 Y분의 X의 A가 나오고 X 플러스 Y분의 Y의 B가 나오죠.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한번 쓴 거야. 이게 이제 의미가 이제 X 플러스 Y분의 X의 여기 A 플러스 X 플러스 Y분의 Y의 곱하기 B%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야. 그리고 이건 각각 농도잖아요, 농도. 그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시면요. 이거와 이것이 각각 우리는 바로 A% 소금물과 B% 소금물에 이것이 각각 가중치라고 우리가 가중치란 것이 일종의 A%, B%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확률과도 같은 개념인데 결국 이 두 개를 더하면 자, 분모가 X 플러스 Y로 통일됐고 분자 X 플러스 Y를 더하면 X 플러스 Y잖아. 이 합이 1이죠. 1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 한마디로 비중, 가중치 비중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뒤에 자료해석에서 자주 나오는 거야. A%의 비중과 B%의 비중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죠. 만약 여기서 이 X랑 Y랑 같다면 어떨까? X, Y랑 같다면 이게 같다면 이것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죠. 자, X 플러스 Y가 이제 X, Y가 같다면 이게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1과 2분의 1이야.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이게 잘못됐어요. 이제 X랑 Y랑 같다면
X랑 같다면 농도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산술평균이야, 산술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농도, 10% 소금을 100g과 이것이 뭐 200g도 상관없어. 20% 소금을 20% 소금을 200g 있다 그러면 이게 똑같잖아. 이 가중치가 똑같으니까 이것은 농도는 결국 이것과 이것의 절반인 중간인 15%가 나와주는 거야. 15%. 그런데 만약 이게 더 많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더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8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800. 그럼 10% 소금을 200g과 20% 소금을 800g 섞으면 어디에 가깝게 나올 거야? 여기 가깝게 나오겠죠. 그지? 이게 가중치가 높다는 거야. 훨씬 여기에 가깝게 나올 거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섞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많이 섞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자, 적용한 걸 잘 보세요. 어떻게 적용되나?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각각 여기서 물어보는 것 중에서 본다면 요게 이제 A%, B%고 요게 X랑 Yg이잖아. 200, 8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가중치가 이건 얼마냐? 1000분의 2죠. 그러니까 이건 10분의 2가 되는 겁니다. 10분의 2. 1000분의 20인가 이건 10분의 2. 10분의 2에 곱하기 이것은 10%. 얘는 10분의 8에 이것에 20%지 20%.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가중치랑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중이 높다는 거야. 그럼 이거 구하면 10분의 지금 예를 들어 보는 건데 20 플러스 이것은 8에 160이잖아. 160이죠. 10으로 통일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180 나올 때는 18%야. 18%. 그러니까 여기 A%와 B%가 10%와 20%가 여기 200, 800으로 섞여 있으면 여기에 훨씬 가까운 18%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똑같으면 15%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15%. 자, 이런 식이야. 가중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농도를 구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나 뒤에 가서 이제 어떤 평균에 관한 문제라든지 평균에 관한 문제 때 다시 해석할게요. 그리고 또한 평균뿐 아니라 일반적인 자료 해석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계산되는 거야. 그거를 미리 몇 가지를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한번 보면 지금 10% 식염수 400g, 20% 식염수 100g이 섞었을 때 식염수 농도 얼마냐? 지금 금방 했죠. 아까 그랑 똑같잖아. 10, 20, 400, 10이잖아. 아까랑 똑같네요. 그지?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10이 200이고 그리고 20이 800이랬잖아요. 800. 이게 지금 1대4가 되잖아요. 1대4. 1대4일 때 여기 훨씬 가깝게 나왔죠. 18%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가깝죠. 얘가 400이고 얘가 100이잖아요. 100. 얘도 4대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가깝게 나오겠죠. 아까 요 차가 10일 때 여기가 18이 나왔듯이 이건 요 차가 10일 때 여기는 얼마? 여기가 12가 나올 거야. 12. 답이 12가 나오는 거야. 12. 자, 실제로 구해보면 아까처럼 소금의 양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전체 5분의 4죠. 5분의 4 곱하기 10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에 곱하기 2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이건 해부 나와나 그지? 12%가 나온다는 거야. 자, 가중 농도. 여러분이 이게 의식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지? 이렇게 몸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겠다면 앞으로 보면 나중에 이게 저런 의미구나 라고 나중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와닿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이것이 거꾸로 문제를 물어보네요. 자, 5% 소금물과 여기서 9% 소금물을 섞었더니 이것이 얼마? 8% 소금물이 나왔대. 이게 얼마? 이게 바로 400g 나온 거죠. 400. 그때 5%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잖아요. 이것이 얼마? X. 그럼 이건 얼마? 400-X겠죠. 이렇게 400-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섞었더니 이게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은 각각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야. 이때 소금의 양과 이때 소금의 양은 얼마다? 같다고 보는 거죠. 같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소금의 양을 구할 때 이제 100분의 5를 들어가기 때문에 또 100을 양면에 곱해줘.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소금의 양이지 이 두 개 섞은 거랑 같다 해서 소금의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 미지수가 두 개라면 소금의 양도 같고, 그다음에
소금물의 양도 같다. 이렇게 식을 두 개 작성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식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400g이죠. 400분의 얘 가중치는 x죠. x 곱하기 5% 플러스 얘는 400분의 얘 가중치는 얼마죠? 이것은 400-x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얼마? 9%. 알겠습니까? 자, 이 5%와 9%의 각각 가중치가 이렇다는 거야. 이게 얼마다? 이것이 5%다. 5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니, 이것이 8%가 된다는 겁니다. 8%. 지금 이제 5%랑 이거랑 섞은 것이 이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게 8%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어려워요? 자, 이 가중치 5%의 가중치와 9%의 가중치를 거기서 섞었더니 8% 나왔다. 이렇게. 아니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구하도 마찬가지야. 양배에다 400을 곱하면 이것은 5x 플러스 9의 400-x는 400을 곱하니까 400, 48이 3200. 이걸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x, 여기 9x 풀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넘겨서 x에 관한 방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구해보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이제 잠시 동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그지? 자, 지금 다 풀어봤다면 답은 이제 1번 100g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이건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 공식을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이제 이런 농도에 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A와 B 소금물이 되었다. A의 소금물의 농도는 15%. 자, A는 15%. B는 모르죠. 몰라. B는 우리가 이를 X프로라 합시다. X%. 섞었더니 21%가 나왔대. 21%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 농도를 4대 3을 섞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4g, 뭐 3g 또는 40g, 30g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구한, 그래서 가중치가 중요한 겁니다. 얘는 가중치를 구하면 어떻게 되지? 이것은 7분의 4가 되는 거죠. 7분의 4에 곱하기 15 더하기 7분의 3에 이것이 x. 이게 얼마다? 이것이 21%가 나오는 거예요. 21% 이렇게. 여기서 7분의 4, 7분의 3. 이 합이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15%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x% 더하면 21%가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x는 우리가 보다시피 15보다 훨씬 크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뭐 20, 뭐 이거 다 커져 있잖아. 21%보다 더 커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 중간 정도의 21%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우리가 구하는 x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양면에 7을 곱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뭐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멈추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자, 그렇게 풀어본 결과 뭐가 나냐면 이것은 바로 29%가 나옵니다. 29%를 여러분이 확인하기 바라요. 자, 이것이 이제 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시간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뒤에 가서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면서 여러분이 좀 쫓아와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어떤 일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일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일에 관련된 문제로서 이제 50페이지죠. 50페이지입니다. 보면 특히 일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이 전체 일을 마치는 시간 날짜주인 경우, 전체 일.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전체 일의 양을 일로 본다. 전체 일의 양을 일로 보고 문제를 푼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항상 그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A가 X일 동안 또는 이것이 X 시간에도 상관없어요. 일을 마쳤다면 A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 또는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 이걸 1로 보자는 거야. 바로 X분의 1. 자, 이것이 1로 보지 않고 뭐 A로 보던가 뭐 B로 보던가 상관없어요. 결국 이제 A로 본다면 X분의 A, B로 본다면 X분의 B인데 어차피 나중에 계산 과정에서 이게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자, B가 Y일 동안 전체 일을 마쳤다 그러면 얘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은 이것은 Y분의 1입니다. 다음에 A, B가 함께 한 일의 양은 뭐냐? 아까 하루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 아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죠. 더하면 XY분의 X 플러스 Y가 돼요. 그죠? 이걸 우리가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 이거. 그럼 A, B가 함께 했을 때 전체 일을 마친 시간 날짜 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전체 일을 1로 봤기 때문에 1을 이거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루 동안 일이라기 때문에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죠. x 플러스 y분의 xy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공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공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까 갈 때 속력 x, 올 때 속력 y일 때 그때 평균 속력이 가는 게 있죠. 그때 평균 속력과 다릅니다. 평균 속력은 x 플러스 y분의 2xy죠. 2xy. 이거 기억납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x 플러스 y분의 xy입니다. 이건 2xy가 2가 안 들어가. 그랑 원리는 비슷한데 그지? 2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공식으로 활용해도 되지만 아니면 이 활용하는 것보단 각기 이걸 구하는 게 나을 겁니다. 각각 하루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한 일량 뭐냐 거기 집중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본다면 자 이거 보세요. 갑이 혼자 하면 3일 걸리고 을이 혼자 하면 7일 걸린다. 그럼 두 명이 협력해서 한다면 며칠 걸리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 푸는 방법은 그럼 A가 하루 동안 한 일량은 3분의 1이죠. 자, 그대로 봐. 혼자 할 때 3일 걸리기 때문에 갑이 하루 동안 한 일량은 3분의 1이야. 을이 하루 동안 한 일량은 얼마죠? 7분의 1이에요. 7분의 1. 그럼 더하면 뭐가 되죠? 더하면 A 갑과 을이 하루 동안 한 전체 일량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21분의 7 플러스 3이잖아. 그지? 그럼 21분의 10이죠. 이게 하루 동안 한 일량이야. 둘이 한꺼번에. 그럼 두 명이 함께 일하면 며칠 걸리는가? 자, 이것이 둘이 함께 한 일량이기 때문에 전체 일량은 1이죠. 1. 1을 이거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1을 이거로 나눠. 그럼 얼마? 이것은 10분의 21이죠. 이것이 2.2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아까 뭐랬어요? 이것이 XY라면, 이것이 XY라면요. 그지? 예, 아까 얘기한 듯이 이게 XY라면, 이걸 XY라면 아까 구한 듯이 X 플러스 Y분의 XY라 했잖아요. XY. 그러니까 X 플러스 Y니까 3 플러스 7분의 3 곱하기 7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이게 나오죠. 그지? 이게 나오잖아. 10분의 21이 나온단 말이야. 답은 2.1.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한다면 암산으로도 가능한 문제인데 우리는 암산 아니고 이렇게 원리대로 한번 풀어본 것이 이 방법 중에 하나야. 자,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좀 더 응용되는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실에서 적정 습도를 맞추는데 A 가스기는 16분, B 가스기는 20분 걸린다. A 가스기를 10분 동안 틀고 B 가스기를 적정 온도를 맞춘다면 B 가스기의 작동 시간은 자, 그렇죠. A 가스기가 10분 걸리니까 A 가스기로 1분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1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B 가스기는 이건 2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1을 동안 이걸 몇 분 했어? 이것은 10분 동안 했죠. 10분. 이게 이제 A 가스기로 하는 일이 아니고 B 가스기는 20분의 1에 몇 분 동안 하겠는가? 곱하기 X분 동안 하는 거야. 이게 얼마다? 1이다. 왜? 전체를 1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16분의 1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X가를 구하면 됩니다. X가 분이 나오겠죠. 분.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그지? 분을 예를 들어서 0.5분이 나왔다 이러면 30초 나와. 30초. 그렇게 초로 다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면 이 답은 이제 17번의 답은 이제 7분 30초가 나와줍니다. 사실 이거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체감적으로 여러분이 이거 중요하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이 될 거야. 자, 좀 더 어렵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는 이건데 사무실 동행하는데 혼자 A는 18시간, B는 12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A는 1시간 동안 18분의 1을 하고 B는 1시간 동안 12분의 1을 한다는 거잖아. 자, 이걸 잘 보세요. A와 B가 4시간 동안 잘 하다가 A가 혼자 되었다. A는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더 하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거든. 이것도 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A와 B가 한꺼번에 1시간 이제 같이 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죠. 아까 이걸 A와 B의 양을 더해 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대부분 풀려면 그렇게 푸는데 자, 이거보다 결국 A는 몇 시간 했습니까? 혼자 몇 시간을 더 했는가 물어봤잖아. 아까 4시간 동안 한 것이죠. A는 4시간 플러스 X시간, X시간 더한 거야. B는 얼마? B는 X시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18분에 A는 1시간 동안 일량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4 플러스 X. 이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에 B는 12분의 X, 12분의 4죠. 12분의 4. 자, B는 4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B는 4시간, 12분의 4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다? 그쵸, 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자, 이건 A가 1시간 동안 일의 양 18분의 1에 4시간 플러스 X, B는 4시간 이렇게 풀어오는 게 가장 좋은 식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풀어보지 않고 이 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 그럴 때 바로 이제 18분의 A가 1시간, 12분의 B가 1시간, 합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양배다 18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36 같은데 36을 곱하죠. 36을 곱하면 이것은 3배가 되죠. 3배. 4 플러스 X 플러스 36을 곱하면 이것은 3에 3 곱하기 4 이것이 1이다.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해주면 이것이 그지? A가 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다음에 예, 답을 확인하세요. 그래 놓고 저랑 확인을 하시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 그럼 답이 뭐가 나오죠? 답은 그지? 이것은 8시간 나옵니다. 8시간. 자, 뭐 이렇게 상당히 뭐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단 이건 동영상이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다시 우리가 리피트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제로 수업 시간보다는 좀 빨리 진행되어 있어요. 멈췄다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다시 볼 수도 있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이제 이어서 그 다음 유형 이제 증가율 수익률에 관한 문제 나오던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됐어요.